페이지 6페이지 보시게요. 당사자, 자, 당사자 나오죠? 자, 보험자 보면은요, 보험 계약자의 청약에 대해서 승낙 여부를 결정을 하고, 자, 보험료를 받고 보험사고 발생 시에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에 급여를 지급하는 자가 보험자예요. 보험회사죠. 그 뭐 재보험으로 재보험법에 갔을 때는 여기에 누가 나오는 거예요? 이 자리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재보험 사업자. 재보험 사업자는 특정돼 있죠. 몇 사람이에요? 세 사람. 깊은 산속, 깊은 물속, NH보험. 그렇죠. 근데 여기 보험에서 보험자는 누구라도 다 올 수 있는 거죠.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는 자라면. 그다음에 이제 보험 계약자를 보면, 자, 자기 명의로 보험 계약을 청약하고 청약 동그라미. 보험료 지급하는 자. 원칙은 보험료는 누가 지급해요? 보험 계약자가 지급하죠. 자, 외적으로 누구도 지급할 수 있어요. 피보험자나 수익자도 지급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니은번 보험회사에 1차적으로 보험료 납입 의무가 있으며 자격에 제한이 없으므로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보험계약자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디귿번 대리인을 통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대리인에 의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리인이 한 사유 언더라인. 대리인이 한 사유는 그 본인이 한 것과 동일한 것을 본다. 이 본인이라는 얘기는 보험자가 보험자로 동일하게 보는 거죠. 아니요, 저 보험계약자가. 그다음에 보조자는 이제 대리사항하고 설계사 나오죠. 그러면 대리사항에서 할 수 있는 게 니은분이 중요해요. 1, 2, 3, 4 이거는 시험 문제죠. 그래서 자, 1호를 보면 보험계약자로부터 자,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그래서 대리상은 보험자하고 거의 대등해요. 그래서 보험료 수령할 수 있고요. 자, 2호를 보면 자, 보험자가 작성한 증권을 교부할 수도 있죠. 자, 3호를 보면 자,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 고지, 통지, 해지, 취소 이 5개 항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자, 이거 암기하셔야 되는데 말 만들었죠. 청취해 그랬더니 무엇이 따르더라? 고통이 따르더라. 청취해 고통. 그 다음에 자 4, 5호를 보면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 체결, 변경, 해지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 이건 의사표를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표시를 하는 거예요. 체변해 이렇게. 청취해 고통이 따르더라. 그 다음에 체변해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디귿번에 보면 보험자는 보험 대리상의 권한 중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최악 대리상이나 보험자나 대등하게 보는 건데 중개 대리상이 있어요. 그럼 최악 대리상 중에서 불성실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보니까 권한을 이 4개의 항목 중에서 권한을 제한할 수가 있어요. 일부를 4개 중에서. 그러면은 최악 대리상이 되는 거예요. 중개 대리상이 되는 거예요. 중개 대리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두 번째 줄 그러한 권한 제한 이유로 선의 보험계약자에게는 대항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 선이라는 이야기는 착한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뭘 모르는 거예요? 권한 제한을 모르는 보험계약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보험자가 자 대리상의 최악 대리상에서 권한을 제한했다면 그거를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줘야지. 안 알려줌으로 인해서 보험계약자 몰랐어요.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험자는 그걸 가지고 대항한다 못한다 그 말이에요. 선의는 모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1번 보면 피보험자나 수익자가 보험료를 지급하거나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이 내용은 그 보험자나 피보험자나 보험 수익자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계사가 나오죠. 설계사가 할 수 있는 딱 2개죠. 자, 보험자가 작성한 증권을 교부할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보험료 수령이 나와 있는데 수령은 그냥 것이 아니라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제시했을 때만 수령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경우에만 보험자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외에는 보험자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왜냐하면 전에 배달사고가 많이 났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청취의 고통이나 체변에는 설계사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자, 오른쪽에 이제 보험계약 이해관계자 피보험자가 나왔어요. 여기는 이제 보험계약자 등에 들어가는 사람이잖아요. 피보험자.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 그 다음에 인보험에서 피보험자는 객체 대상이 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보험금을 수령할 때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수령하지만 인보험에서는 수익자가 수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험계약자하고 피보험자 같으면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이고 틀리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고 그 밑에 그 박스로 해가지고 정리가 돼 있죠. 그 다음에 자 기출문제 여러분들 보시고 우리 마지막 시간에 한 11문제 정도 기존에 나왔던 문제 한번 더 확인 한번 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자 보험사고. 보험사고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책임을 구체화시키는 사고를 말한다 그랬어요. 첫 번째 요건이 고의사고예요, 우연이에요? 우연히 노래도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하죠. 근데 이걸 갖다가 의도적으로 딱 하는 게 무슨 선택? 뭔 선택? 역선택. 상을 넘기시고. 그다음에 사고가 적법한 사고여야 돼요. 불법 행위가 아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특정은요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사고의 목적, 목적. 그래서 건물, 자동차, 창고 등 보험자의 책임 범위가 특정돼야 돼요. 특정이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발생 가능성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보험의 목적하고 보험계약 목적 같아요 틀려요? 자 보험의 목적 자 보험 계약의 목적 자 위에 거는 대상이나 객체를 이야기하는 거고 아래 거는요 보험 가액이라고도 하고요. 또 피보험이익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계약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 차이가 확 달라진다는 걸 숙지하시고 그 보험의 목적 그 참고로 보시고 자 보험료 나와 있죠. 자 보험료 지급은요. 자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차적으로 누가 지급을 하고 원칙은 보험계약자 외적으로 피보험자나 수익자도 지급할 수 있는 거죠. 부담한다 그랬고 자 디귿번에 보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파산 선고를 받거나 보험료 지급을 지체한 때 2차적으로 타인이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그 타인도 보험료를 뭐 할 수 있다.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 다음에 보험료 수령인데 자 1차적으로 보험료 누구한테 내는 거예요? 보험료는 보험자에게 내는 거죠. 누가요? 보험계약자가. 그 다음에 니은번 보험 대리상은 보험료 수령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설계사는 원칙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보험계약자에 교부하는 경우에만 보험료 수령권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권리인데 이게 소멸시효라고 나와요. 그래서 보험자 쪽에서 청구할 수 있는 거는 몇 년이 지나면 그 소멸이 돼버린 거예요. 2년이. 반대로 보험계약자 쪽에서 청구하는 건 몇 년? 3년. 그 다음에 자 보험료 감액 청구는 자 보험료는 위험에 따라서 위험에 비례해서 보험료가 정해지잖아요. 근데 원래 계약 체결 당시 위험보다 위험이 훨씬 더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뭣도 보험료도 감액이 드는데 당연히 감액이 돼요. 청구해야 감액이 돼요. 그렇죠. 당연히 감액은 안 되고 우리 시험에 그래 나왔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청구해야 감액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험료 반환 청구. 보험료 반환 청구는 자 무효 사유가 됐어요. 아니면 초과납이 됐을 때 안 줘도 되는데 줬잖아요. 이행 안 했으면 상관 이행을 했어요. 그러면은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자, 지문이 기니까 넘겨볼게요. 그냥. 그래서 기억본 보니까 보험계약이 전부나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 거기 해당하는 만큼 돌려달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에 보면 보험사고 발생 전 계약을 임의 해지한 경우 임의 해지 동그라미 그 임의 해지는 보험계약자만 할 수 있지 보험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임의 해지가 뭐냐면요
내가 해지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임의해지. 보험 계약자가 하고 싶을 때 하는 해지가 임의해지.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보험사고 발생하기 전에 해야 돼요? 후에 해야 돼요? 전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보험료는 빠져나가고 상황은 어렵고 사고는 나고 안 나고 안 나오니까 이게 이제 아까운 생각도 들어가고 그래서 해지 임의해지. 근데 어떤 경우는 예외적으로 사고 발생 후에도 임의해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동 복귀 방식인 경우. 그러면 이렇게 갑니다. 자, 임의해지를 하면 자, 해지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일시납으로 갔을 때는 당연히 해지 환급금이 많이 나오겠죠. 분납으로 가도요. 정산해가지고 보통 뭐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는 돌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고 발생 전에 임의해지하면 해지 환급금은 그냥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일시납이 됐든 분납이 됐든. 근데 사고 발생 후도 임의해지 할 수 있는 경우는 그 보험료 지급 방식이 자동 복귀 방식만 가능해요. 그건 사고 발생이 돼서 보험금 받았는데 자동 복귀가 되고 전 보험 기간 똑같이 되는 거잖아요. 그 경우는 자, 임의해지는 할 수는 있지만 해지 환급금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자동 복귀 방식으로 갔을 때는 보험료가 같다, 특별히 비싸다. 특별히 비싸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가로 5번 보니까 보험 금액에서 자, 사실은 가운데가 가입이 빠졌죠. 보험 가입 금액. 예. 보험 가입 금액. 이거를 갖다 우리는 계약상 최고 한도 그런 거예요. 계약상 최고. 자, 이렇게 그러면은 자, 갑이 나오고요. A가 나오고요. 자, 갑이라고 나올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보험 계약자, 보험자. 여기는 피보험자 이렇게. 자, 보험 계약자하고 보험자가 하는 게 뭐예요? 보험 가입 금액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되게 보면 가입을 많이 생략해 버려요. 그 보험 금액. 그 다음에 자, 피보험자가 사고가 났을 때 여기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요. 보험금.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뭐예요, 이제? 여기 사고가 났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피보험 이익이잖아요. 피보험 이익. 또 보험 가액.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보험 가액은 최고 한도가 여기서 최고 한도는 계약상 최고 한도, 법률상 최고 한도. 여기는 법률상 최고 한도라고 하고요. 여기는 우리가 계약상 최고 한도. 예를 들어서 자, 갑에 우리가 건물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건물. 건물에 대해서 여기가 화재 보험 계약을 체결했어요. 화재. 그러면 현재 이 건물이 10억짜리예요. 그러면 이 건물이 화재가 전소가 됐을 때 이 최고를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10억까지 받을 수 있는 이게 법률상 최고 한도. 그러면 전부보험의 원칙이니까 실제 보험계약 화재보험의 가입금액 정할 때는 10억 이하에서 정하는 거죠. 실무에서 보면 9억 정도 정해요. 예를 들어서 9억. 그러면 자, 여기서 최고 한도는 9억이에요. 그렇죠? 그럼 9억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9억은 계약상 최고 한도, 10억은 법률상 최고 한도. 9억이 또 10억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같아야 되잖아. 이 보험 무슨 보험? 전부보험. 그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험 가액하고 보험금하고 구별할 기준이고, 그러니까 항상 통상적으로 보면은 어느 게 제일 크고, 보험 가액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보험 금액이 두 번째 크고, 그 다음에 보험금, 보험금. 통상은 이렇게 가요. 통상적으로. 그 다음에 자, 피보험 이익.
뒤에 가서 자세히 할 거니까 그래서 그냥 참고로 넘어가시고요. 자, 오른쪽에 보면 보험 기간과 보험료 기간이 있죠. 이것도 큰 의미는 없어요. 되게 보면은 우리가 여기 보험 기간은 책임 기간이라고 그러잖아요. 보험 기간. 그다음에 보험료 납부 기간. 그러잖아요. 되게 보면은 우리가 그 다른 보험을 이렇게 일상적으로 보면은 뭐 보험료 납입 기간은 뭐 10년, 보험 기간은 몇 년, 15년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게 원칙인데 왜 이렇게 보험자들은 보험료 납입 기간을 더 짧게 정할까요? 그렇죠. 돈을 빨리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정하는 거예요. 대부분 같은데 이렇게 정할 수도 있더라. 그렇게 보시고 그냥 넘길게요. 이 부분은. 자, 12페이지 보면 보험계약 성립이 나오네요. 자, 우리 다 했어요. 밑에 보면 그냥 청약이 나오죠. 누구만 할 수 있어요? 계약자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승낙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보험자만. 그리고 청약이 들어왔을 때 왜 이렇게 청약 승낙을 구분해 놨냐면 뭐 때문에 심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험자는 심사할 수가 있어요. 뭐 인보험 같은 경우는 신체검사,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실사, 이거를 해서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고의사고 방지하기 위해서 이 심사가 필요한 거죠. 절대적으로. 그 다음에 청약만 들어왔을 때 승낙에 대해서는 구속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근데 청약하면서 보험료가 들어왔을 때는 구속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그래서 며칠 이내 30일 이내에 납부 통지를 해줘야 되고 만약에 안 하면 승낙한 걸 의제가 되고 의제가 되니까 당연히 유효가 되니까 사고 나면 무조건 보험금 받는 거잖아요. 근데 30일이 되기 전에 사고 났을 때는 이제 원칙은 받는 거고 예전 못 받는 건데 보험자가 그 위험을 감당할 수 있다면 주는 거고 없다면 안 주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고 그게 가로 3번에 승낙 전 사고에 대한 보험계약자 보호 제도예요. 다 설명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소급보험이 있는데 지금은 의미가 없어요. 소급보험은 의미가 없다고. 그 다음에 사후보험도 있죠. 사후보험. 보험계약 체결하고 승낙까지 다 했는데 사고가 나도 돈 바로 안 주는 거 있잖아요. 며칠이 지나야 줘요. 90일 지나야. 암보험은 다 사후보험. 우리 시험에 나올 일은 거의 없고요. 자, 넘기십시오. 그냥. 자, 15페이지 보면 보험약관의 교부 설명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조문 보면 638조의 3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638조의 3하고 638조하고 무슨 연관이 있나요?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638조의 2가 있어요. 여기하고도 연관이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그 연관이 있으니까 638조의 1, 2, 3 이렇게 나올 거라 생각하는데 전혀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자, 어떤 시대 흐름에 따라서 조문을 이렇게 바꿀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중간에 끼워버리면 나머지가 다 밀려나 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부수적으로 넣는 거예요. 638조 1. 그다음에 새로 개정이 되면 이제 638조에 몇이 들어가겠어요, 이제. 3이니까 4가 들어가는 거예요. 기존의 조문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이렇게 추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별개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는 약관에 대해서 나온 거잖아요. 약관은 언제까지 주어야 돼요? 계약이 성립하기 전까지. 그러면 교부 넘겨줘 설명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고 넘겨줘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생기는 거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 안 했을 때가 문제겠죠. 그럼 중요한 사항이 뭘까요? 여기 물어볼 수도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보험료, 그 다음에 보험금, 그 다음에 보험료는 일시납이냐 분납이냐, 그 다음에 보험기간, 책임기간, 그 다음에 면책사항,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보험가액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아주 기본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이걸 갖다가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안 했어요. 그럼 누가 승질 나요? 보험계약자가. 그럼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하고 몇 월 이내에 3월 이내에 뭐 할 수 있어요? 취소. 유일하게 여기서 취소가 한번 딱 나오는 처음이자 마지막. 그 취소. 그 약삼치. 근데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보험계약이 성립하고 2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맞아요, 틀려요? 봐봐요. 3개월 이내니까 2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다. 헷갈리죠? 자, 보세요. 3개월 이내. 이게 3개월 이내까지 뭐 할 수 있어요? 근데 2개월 이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다. 그거 1번 사항이고 2번 사항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 조문에 이렇게 나왔다고. 근데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다고. 그럼 이거 OX 이거 넘어가지 말라고. 그러면 3개월 이내면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2개월 이내라면 한 달에 지금 손해가 봐버려요. 약관에서 이렇게 정했다면 누구한테 불리한 거예요? 계약자한테. 그러면 유효, 무효? 무효. 왜? 편면적 강행 규정이 왜? 강행 규정에 반해서를. 이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이미 우리 한 번에. 사람들이 이거 다 맞다고 생각했다면 3개월 이내면 다 된다 이렇게 생각 그러면 안 된다고. 한 달 손해 본다고 지금. 그게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약관의 의, 존재 이유, 필요성, 자, 교부 설명 의무 다 설명했고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방법은 구두나 전화, 우편 등의 다른 뭐 매체를 이용하면 또 가능하고, 지금 서면으로 많이 하죠. 질문표로 많이 활용을 하죠. 제가 질문표가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교부 설명 의무 위반. 자,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약관의 교부 설명 의무를 위반한 때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몇 월 이내에 3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만약 2월 이내에 했다면 틀린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 보험증권으로 넘어가게요. 보험증권. 증권에서 자, 증권은 이제 그 하나의 증거로서 주는 거죠.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증거로서 주는데 그 약관을 다시 압축해가지고 A4 한 장에 앞 뒷면으로 해서 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기재사항이에요. 기재사항인데 자, 1번은 보험의 목적이에요. 보험의 목적이니까 뭐예요? 객체 대상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2호는요. 보험 사고의 성질. 보험 사고의 성질. 자, 3번은요. 보험 금액이에요. 보험 가입 금액이에요. 그 다음에 4번은요. 보험료와 그 지급 방법. 이걸 다른 말로 쓰죠. 어떻게 써요? 보험료 지급 방법을 보험금 지급 방법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틀리는 거잖아요. 보험료 지급 방법. 또 지급을 또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이미 우리 시험에 나왔어요. 납부 방법, 납부가 아니고 뭐 지급을 뭐 산출 방법 이렇게 그렇게 나왔다니까요. 그런 걸 가지고 장난치니까 정확한 의미를 아셔야 돼요. 그다음에 보험기간을 정할 때는 그 시기와 종기, 시작되는 시점이 시기고 끝나는 시점이 종기잖아요. 그다음에 무효와 실권의 사유. 그래서 무실사, 무실사. 그다음에 자 7호하고 8호는 같이 묶어주시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주소, 성명, 상호. 주소에 주번이 나왔어요. 우리 시험에서. 그럼 틀리죠. 그다음에 자 9호하고 10호는 증권에 관한 거잖아요. 그래서 작성 연월일, 작성 증권은 작성지, 연월이라고 작성지가 들어간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3번 건너 4번에 보면
자, 이 약관이 나와 있죠. 이 매도를 내리지 못한다. 자,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는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한해서 그 증권 내용 후 정부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음을 약정할 수 있는데 이 이를 정한 약관은 이 약관이라 하는데 뒤에 가면 1월을 내리지 못한다 나올 거 아마. 그래서 이번에 보면 자 18페이지 이의를 할 수 있는 기간이 1월을 내리지 못한다. 그래서 1월 이상으로 한 것은 상관이 없지만 1월보다 짧은 기간은 안 된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약관의 약정 기간이 경과하면 계약은 증권의 내용대로 확정이 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자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에서 이거는 이제 보험 계약자하고 피보험자가 같은 사람 틀린 사람 그럼 여기서 뭐가 문제가 나오냐면 원래 보험금은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누가 청구하는 거예요? 누가 청구해요?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누가 청구해요? 피보험자가 청구하잖아요. 근데 타인을 보험을 위한 계약에서는 누구도 청구하는 경우도 있더라. 계약자도 청구하는 경우 있더라. 그래서 보험금 청구는 피보험자가 원칙이지만 외적으로 누구도 할 수 있더라. 계약자도 할 수 있더라. 그게 조금 이제 생소한데 그 조문이 지금 639조라고요. 그래서 그 2항에 보면 1항의 경우에는 그 타인은 당연한 그 계약 이익을 받는다. 그러나 손해보험 계약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의 지급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항목에서 보험계약자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그림을 하나 알고 있으면 좋겠죠. 자, 갑하고 A하고 나오고 을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사람하고 틀려요. 무슨 보험이에요? 탄을 위한 보험이죠. 그러면 둘이 자, 이 사람의 건물에 대해서 자, 보험의 객체가 건물이에요. 둘이 뭔 대차 했어요? 임대차 했어요. 그러면 소유주는 임차인이 임대인이요. 임대인. 이 사람은요? 임차인. 둘이 임대차 계약을 했다고. 그럼 임차인도 이제 뭐 자기가 사용 수용하면서 뭐 실수로 여기 대해서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공을 대비해서 자기도 화재보험 가입하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이 보험자하고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뭘 지급해요? 보험료를 지급하겠죠. 그리고 사고가 발생을 하면 얘한테 뭘 지급하는 거예요? 보험금을 이렇게 지급하는 게 원칙인 구조죠. 근데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갑이 화재보험 계약처럼 자기를 위해서 한 거예요? 을을 위해서 한 거예요? 을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근데 자 갑이 실수로 해서 건물에 어떤 피해를 줬다고. 근데 갑이 이 피보험자 임대인한테 뭐를 해줬어요? 보상을 다 해줬어요. 누가요?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자기 실수로 해서 건물 손괴를 했는데 보상을 다 해줬다고. 그리고 누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거예요? 보험 계약자가. 그러니까 이 사람 임차인이면서 동시에 보험 계약자겠죠. 보험 계약자가 뭘 청구한다고요? 보험금을 청구하는 이 구조가 지금 이 639조입니까? 구조의 몇 항? 2항. 이렇게. 요 그림이다. 이렇게 좀 그림을 바꾸니까 좀 희한하긴 하네.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거를? 갑이 이렇게 나오고, A가 나오고, 을 이렇게 둘이 먼데차, 임대차. 이 그림이나 이 그림이나 똑같은 그림인데, 이렇게 한번 바꿔봤어요. 이 사람은 임차인,
임대인. 그 다음에 P 보험자. 보험 계약자. 이렇게. 여기는 보험자. 돌렸을 뿐이에요. 둘이 화재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람이 뭘 지급했어요? 보험료. 그 다음에 보험금. 이런 구조인데 이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손해가 나지 않는 보상을 다 해줬을 때는 이렇게 해서 뭘 청구한다고요? 보험금을 청구한다고. 이 그림이네요. 그럼 똑같은 그림이니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19쪽에 보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의의가 나와 있고 성립 요건, 타인의 특정 여부, 타인의 위임 여부, 그 다음에 4번 타인의 위임이 없는 경우 타인의 위임이 없다는 고지 의무. 자 계약의 효과 참고로 보시고, 자 20페이지 보면 가로 4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해지가 나와 있죠. 자 무슨 해지예요? 이거 했어. 임의 해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계약자만. 다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냥 넘길게요. 넘기고, 자 쉬었다가 이제 보험계약 무효 소멸. 어째 아이고가 나와요. 에?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요. 자 쉬었다가 자 22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